안녕하십니까? 성경학원 국어강사 강지찬입니다. 언남고등학교 중간고사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휘문고등학교와 연세대를 졸업했고요. 중동고, 휘문고, 언남고 이렇게 내신 출강 중이고 고2 수능반 그리고 고3 수능반까지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드리면 객관식만 총 35문제가 나옵니다. 서술형이 없습니다. 대신에 문학, 문법, 고전 등의 다양한 시험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시험 범위에 모의고사 지문이 추가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거를 시험 일주일 전에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시험지 버리지 말 것 요거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서술형이 추가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왜냐면은 공립고등학교의 특성상 교육부 지침을 따라가게 되는데 작년에 바뀐 교육제도를 보시면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하라. 특히 논서술형 문항만으로도 내신 평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언남고 서술형 논술형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서술형 논술형을 쓸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들어가야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남고 국어의 주요 포인트를 조금 짚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수능 난이도에 준하는 고난이도의 문항 문제가 나온다. 요거를 먼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항상 나오는 외부 작품 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꼼꼼하고 정확하게 봐야 되는 교과서 작품. 요 세 가지 포인트를 찝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핵심적인 역량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를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3등급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문법이 탄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2등급 이상으로 올라가고 싶으면 외부 작품을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높은 1등급을 받기 위해선 가장 어려운 수능형 문항 문제까지 다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분포를 살펴보면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죠. 굉장히 화려한 만큼 굉장히 다양한 갈래의 글들을 냅니다. 수필, 고전소설, 현대소설, 화법, 의문의 변동, 문법, 현대시, 비문학, 화법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장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갈래별로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 줘야 되나? 수필은 깨달음을 보고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을 보고 비문학은 비교 대조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언남고에서 성공적으로 국어시험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을 살펴보면 특이하게도 다른 학교에서는 잘 출제되지 않는 화법과 작문이 출제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교과서에 충실한 학교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난이도가 굉장히 평이합니다. 암기형 문제이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는 무조건 다 맞춰줘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학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소설, 현대수필, 현대시, 문항은 현대소설이 가장 많고 다음은 수필, 시인데 난이도가 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현대시는 매년 굉장히 어렵게 출제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현대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갈릴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문법 문제가 4문제가 나옵니다. 문법이 4문제가 나오는데 문법은 공부해야 되는 양이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해서 문제의 비중은 적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1등급으로 차별성을 가지려면 절대로 문법을 포기해서는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문법 문제 중에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수능형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문법을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1 때 문법을 한번 보게 되고요. 고3 때 한번 보게 되고 수능에서 한번 나옵니다. 지금 포기하면 수능까지 포기하겠다는 소리랑 똑같기 때문에 절대로 언남고 국어에서는 문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고전이 전통적으로 1학기 중간고사 때 매번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항수가 문학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게 고전입니다. 고전 중에서 고어, 옛날 단어들과 사자성어, 표현법과 암기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거든요. 단어, 사자성어, 표현법 반드시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난이도는 포기하지 않는다면 풀만한 난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전을 끝까지 싸워서 다 이해하고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수능형 문항은 2문제 이상이 고전에서 출제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왼쪽의 문항은 수능형 문항입니다. 수능에서는 이렇게 보기를 주고 보기를 통해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수능 문학에서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들은 현역 수능을 가르치는 강사만이 잡아줄 수 있는 맥이 있고, 언남고 국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능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이 되는 강사가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기 문제죠. 보기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사고방식과 논리적인 흐름, 왜 그 답을 골랐는지, 왜 오답에 빠졌는지 그것들을 세밀하게 교정할 수 있어야지 그런 연습을 해둬야 시험장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다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출문제를 풀 때 기출문제를 그냥 줘서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기출문제를 이렇게 단위별로 나눠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부터 왜 이 선택지가 맞고 왜 이 선택지가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판별해보는 중요한 훈련들을 해나가는 학원이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작품이 무조건 나옵니다. 현대시에서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보는 작품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처음 보는 작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은 수능입니다. 수능 풀듯이 풀라는 거고요. 언남고 내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능까지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라는 선생님들의 의도가 들어간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처음 볼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먼저 제목과 작가를 먼저 파악해 줘야 되는데 어디에 있죠? 제일 밑에 있다. 제일 밑에 있는 이 단어부터 제목부터 봐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보기를 본다. 보기를 이렇게 적용한다.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을 올바르게 읽는 방법을 배워야만 1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작품을 다루는 능력, 그래서 내용뿐만이 아니고 글을 스스로 찾아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줘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학년 1학기 때 고전시가가 바로 출제될 때가 꽤 있었습니다. 고전시가 총정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전시가를 읽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은 고전시가에 나오는 주된 정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법 문제. 문법은 반드시 요건과 효과, 그리고 원칙과 예외 2가지 축으로 공부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의 문제들은 수능에서 나오는 언어와 매체의 유형을 그대로 따온 문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형 문제까지 풀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줄 수 있는 강사는 역시 현역 수능을 가르치는 강사만 잡아줄 수 있는 맥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어휘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어휘는 공부의 시작이자 마침표입니다. 최근 아이들은 어휘 문제가 킬러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총점 8점에서 10점이 어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휘 정말 꼼꼼하게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요거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술형 연습. 서술형이 여태까지 나온 적은 없다지만 교육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고 가장 작은 단답형 작성부터 서술형, 글을 완성시키는 것까지 연습을 해준다. 이 내용이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언남고 수행평가는 글을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대비할 겸 바뀐 입시제도를 대비할 겸 해서 서술형 연습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문제, 교과서 해설 자료, 그리고 필수 내용, 확인, 리뷰 테스트까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언남고 시험은 난이도 상 문제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특히 고전 소설과 현대 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 암기에서 그치지 말고 심층적인 해석과 문제 적용에 대한 공부를 해주시라는 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 시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갈래, 수필, 시, 희곡, 소설
갈래별 접근 방향과 공부 전략을 명확하게 설정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꼭 나오는 외부 작품이다. 외부 작품은 꼭 나오기 때문에 외부 작품을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스스로 키워줘야 된다라는 점, 요 세 가지 포인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겨울방학 특강은 진행되고 있고요. 2월 마지막 주부터 3월 첫째 주까지 언남고 문법 미리 보기 그리고 고전시가 읽는 법 등을 통해서 언남고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프리내신 기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3월 두 번째 주부터 중간고사 대비반이 순차적으로 개강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고사 대비반에서는 시험 범위에 있는 문학작품 다 완성시키고 서술형 답안 작성하는 법 배우고 그 다음에 전 범위를 심화 개념, 수능 개념까지 완성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내신에서는 서술형을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방법과 단답형 문제 서술 방법 이런 것들 배우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언남고 유형 분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의문과 형태소 이번 중간고사에서 나올 범위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미리 좀 살펴보고 다음으로 고전시간은 고전시가 읽는 법부터 시작해서 정서와 표현을 이해하는 과정들을 거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본진도 중간고사 대비반은 6주차로 진행되게 되고요. 학사 일정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지만 위와 같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예비고1 프리내신부터 고3 수능까지 빠짐없이 계속해서 운영하는 그런 학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내신을 듣고 중간고사를 듣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 사이에 언남고 정규 강의를 또 듣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는 고전시가 총정리, 수능 기본 비문학 이런 것까지 다 준비돼서 저희를 믿고 계속 따라오신다면 고1부터 고3까지 총체적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영어와 같은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될 때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믿고 맡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표 안내를 드리면 언남고반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 반까지 진행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